2026년 4월의 늦은 새벽,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꽃샘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인적조차 드문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무인 요양원 앞,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73세의 순자 할머니가 낡은 캐리어 하나와 함께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AI가 다 알아서 해준대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유, 어머니, 멍하게 서 계시지 말고 빨리 들어가시라니까요. 우리도 바빠요, 바빠. 집 보러 오는 사람 맞춰가야 한단 말이에요. 며느리 지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순자의 마른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해. 똥오줌 못 가리는 치매 노인의 수발. 나더러 어쩌라고. 당장 집 팔아서 코인 빚부터 갚아야 하는데. 그녀의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파르르 떨리는 거친 손으로 낡은 목도리만 꽉 쥐었습니다. 평생을 비린내나는 시장통에서 뜨거운 국밥을 팔며 손톱이 다 닳도록 희생해 키워낸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치매 초기 증상이 찾아오자 자식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값싼 무인시설에 그녀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보다 그녀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찌른 건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시선을 회피하는 아들의 비겁한 눈빛이었죠. 붕!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아들 내위의 외제차가 매몰차게 떠나버렸습니다. 독한 매연만이 순자의 주름진 얼굴을 매섭게 때리고 지나갔죠. 텅 빈 주차장, 무인 요양원에 굳게 닫혀있던 자동문이 열리며 붉은 센서를 번뜩이는 차가운 안내 로봇 한 대가 윙윙 거리는 기계음을 내며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따뜻한 사람의 체온도 없는 완벽한 고립.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끔찍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차가 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초점 없이 흐려져 있던 순자의 눈동자가 무섭도록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굽었던 허리를 곧게 펴고 발밑에 놓인 낡은 캐리어의 손잡이를 힘주어 왁 움켜쥐었죠. 그래, 내 자식놈 바닥이 고작 이 정도였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내위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쓰레기장 마냥 버리고 온 저 낡은 캐리어 안에 무려 300억 원의 현금과 그들의 숨통을 완벽히 끊어놓을 서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차가운 요양원 로비 의자에 홀로 앉은 순자의 머릿속으로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통 한 구석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을 지키며 국밥을 팔았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오직 아들 민호 하나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데인 팔뚝의 흉터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 희생 덕에 민호는 남부럽지 않은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에 입사했고 예쁘장한 지훈과 결혼도 했습니다. 순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고생 끝이네.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파지를 주워가며 생활비를 벌었죠. 하지만 그 며느리의 교묘하고 지독한 학대가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노인 냄새 나요. 제발 저희 올 때만이라도 안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최신형 AI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는 으리으리한 거실에는 순자가 숨 쉴 공간조차 없었지요. 밥솥에 남은 차가운 찬밥을 맹물에 말아 삼킬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아들 민호의 태도였습니다. 아내의 은근한 구박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늘 스마트폰 홀로그램만 들여다보며 찰져이 방관했습니다.
엄마가 좀 참아. 지훈이 요새 투자 실패해서 예민하잖아. 피보다 진한 줄 알았던 아들의 외면은 순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캄캄하고 차가운 골방에서 숨죽여 울던 수많은 밤,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들의 진짜 밑바닥을 확인해 보기로요. 가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밥을 또 달라고 떼를 쓰며 완벽한 치매 연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식들은 그녀의 시험에 고려장이라는 끔찍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레위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내다버린 그 낡은 캐리어 속 진실이 그들의 숨통을 어떻게 짓밟아 버릴지를요. 순자를 낡은 요양원에 버려두고 홀가분하게 돌아온 그날 아침, 며느리 지우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시어머니가 쓰던 퀴퀴한 골방을 난장판으로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문서를 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 빨리 팔아서 이번에 물린 코인 빚부터 막아야 하는데. 민호 역시 소파에 기대어 아내가 집문서를 찾아내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부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추악함 그 자체였죠. 이게 뭐지? 장롱 밑 빛바랜 낡은 장판의 끝자락이 미세하게 들려있는 것을 발견한 지훈이 날카로운 손톱으로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묵직한 가죽 철제 금고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평생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던 늙은 시어머니의 피땀 어린 유산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부수듯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허름한 집문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양피지 재질의 금박이 번쩍이는 국내 최고 VIP 신탁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두꺼운 서류 다발이었죠. 뭐야? 이 노인네가 무슨 이런 고급스러운? 투덜거리며 첫 장을 넘긴 지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당장 와서 봐봐. 이게 대체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집안을 울렸습니다. 놀라 달려온 민호가 낚아채듯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거기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산 신탁 계약서, 수탁 자산 총액, 현금 3천억 원. 20년 전 순자가 국밥을 팔아 푼돈으로 사두었던 변두리 황무지가 2026년 국가주도 AI 데이터 센터 핵심 부지로 강제 수용되면서 상상조차 못할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의 제목은 상속 결격 및 재산 환수 통지서였습니다. 본 자산의 위탁자가 직계 비속으로부터 부양의 의무를 거절당하거나 시설에 유기될 경우 즉시 모든 상속 권리를 박탈하고 기존 지원금마저 전액 환수 조치함. 바닥에 주저앉은 부부의 귓가에 싸늘한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소름 돋는 서류가 불러올 파멸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같은 시각 싸늘한 냉기만이 감도는 무인 요양원 로비. 낡은 캐리어 위에 거친 손을 올린 채 앉아있던 순자가 느릿느릿 주머니에서 최신형 보안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허공을 맴돌며 멍하게 초점을 잃었던 치매 노인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낸 날카롭고 서늘한 안광만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녀의 치매는 자식들의 밑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쥐게 되었을 때 순자의 가슴 속에는 기쁨보다 서늘한 공포가 먼저 밀려들었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처럼 돈 앞에서 돌변할 자식들의 진짜 속내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가장 초라하고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아들이 병든 어미를 어떻게 대할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험했던 것이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배신과 유기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입니다. 네, 방금 전 무인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순자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적막한 로비의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 넘어 VIP 신탁사 전담 변호사의 정중하고 단호한 대답이 흘러나왔죠.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약속하신 대로 즉시 플랜 B를 가동하겠습니다. 명의 신탁된 자택 가압류 및 모든 지원금 통장 동결, 지금 이 순간부터 즉각 집행합니다. 순자는 파르르 떨리는 핏기 없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며느리 지윤이 코인 선물 투자로 날려버린 빚만 수십억, 그 파산을 막아버려 순자가 뒤에서 몰래 보증을 서주었던 마이너스 통장들마저 이 순간 완벽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나를 버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진짜 지옥의 맛을 뼈저리게 보게 될 거다. 어미로서 가슴 한구석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는 듯 시려왔지만 순자의 주름진 얼굴 위로 더 이상의 자비나 동정심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집문석을 뒤지다 파멸의 서류를 마주하고 넋이 나간 아들 레위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거절, 자택 즉시 가압류 통보라는 붉은색 알림들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겉옷조차 걸치지 못한 채 부부는 순자를 버렸던 요양원을 향해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들이 침을 뱉고 떠났던 그 요양원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요. 안 돼, 내 집, 내 돈! 미친 듯이 핸들을 꺾으며 요양원으로 향하는 민호의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지우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연신 손톱만 물어뜯었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시어머니를 쓰레기 버리듯 내동댕이 쳤던 부부는 이제 살얼음판 같은 파산의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뇌리를 미친 듯이 헤집어 놓았습니다. 끼익! 요란한 마찰음과 함께 새벽에 떠났던 그 외곽 요양원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녹슨 철문과 음침한 기계음만이 맴돌던 싸구려 무인시설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 자리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 미터 높이의 육중한 최첨단 티타늄 보안 게이트가 세워져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VVIP 전담 경호원들이 철통 같은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문 좀 열어봐! 민호가 차에서 기어 나오듯 뛰쳐나가 육중한 철문에 매달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훈 역시 맨발로 뛰어나와 피가 나도록 철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하지만 차가운 티타늄 문은 그들의 처절한 절규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게이트 앞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날카로운 인상의 신탁사 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민호 씨의, 박지윤 씨의. 이곳은 불과 3시간 전 김순자 회장님의 자본으로 전액 인수된 VVIP 프리미엄 타운입니다. 두 분은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영구 출입 금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시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털썩. 민호와 지유는 차 나온 아스팔트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유산은커녕 당장 오늘 밤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평생 자신들을 위해 뼈를 깎았던 어머니를 버린 대가는 너무도 잔혹하게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 거대한 요새 안에서 순자가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지를요. 거대한 티타늄 게이트 밖에서는 자식들의 처절한 절규가 메아리 치고 있었지만 요새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완벽한 평온이었습니다. 최고급 스위트룸, 따뜻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넓은 창가에 앉은 순자는 더 이상 차가운 기계음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기를 지닌 전문 간호사들이 정성스럽게 그녀의 굳은 어깨를 주무르며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평생을 남을 위해 달아 없어졌던 그녀의 삶에 찾아온 난생 처음 누려보는 눈부신 호사였습니다. 테이블 위 홀로그램 모니터에는 바닥에 뒹굴며 피눈물을 흘리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살점을 떼어주고 싶을 만큼 사랑했던 아들이었기에 순자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미련조차 며느리의 모진 구박과 아들의 비겁한 침묵을 떠올리자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썩은 뿌리를 도려낸 어미의 얼굴에는 마침내 해방감을 맞이한 단단한 평온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죽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밖에서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부부를 강제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코인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들은 결국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300억을 독식하려던 탐욕의 대가는 차가운 감방 바닥과 평생 갚아도 모자랄 막대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비명소리는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묻혀 영원히 멀어져 갔습니다. 순자는 간호사가 타주는 향긋한 최고급 홍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다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남은 여생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찬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캐리어를 쥔 초라한 노인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움켜쥔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고도 헌신짝처럼 버려졌던 한 어머니의 통쾌하고도 씁쓸한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를 나는 가족이라도 맹목적인 희생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위로가 되셨다면 사연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끌어오르게 할 더욱 놀랍고 생생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